2022학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견등 이용 필기시험 화학 이렇게 써있네요. 네. 예, 이거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문제 빼고는 그냥 여태 많이 풀었던 내용이 이제 기본 기출 정도에서 많이 나왔던 풀었던 문제에서 좀 나온 형태라 간단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였죠. 우선 극성 분자 할 때 중심 원자 주변이 다른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극성이다 라고 했죠. 중심 원자 주변에 다른 거 있네요, 그죠? 그러므로 외곽성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중심 원자 주변이죠. 주변이 같으면서 직선, 평면 삼각, 그 다음에 정사면체, 삼각 쌍뿔, 정팔면체 이러면은 무극성이었었죠. 그러면 이러면서 같으면서 뭐 시소형, 삼각뿔, 구분형 이런 쪽으로 가면 또 극성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했었어요. 그러므로 CO2, CO, 이렇게 생겼었죠. 중심 주변이 같으면서 직선형 무극성. B, F, F. 같으면서 평면 삼각 무극성. 세 번째. 중심원 주변이 같으면서 삼각뿔. 네 번째. 중심원자 주변이 같질 않네요. 그러므로 극성. 이렇게 가더라. 두 번째. 이상기체 간화가 다음과 같을 때 압력을 구하라. 이상기체다라고 했고, 이상기체인데 몰도 나오고 몰수 나오고 온도 나오고 부피 나오고 압력 나오고 이러면 생각나는 공식이 PV는 nRT.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봤더니 몰수가 같네요. 몰수가 같으므로 몰수에 관한 식, 즉 RT분의 PV 이 값이 같다. 그러면 가의 RT분의 PV는 R 온도 300, 압력 1, 부피 1. 그 다음에 나 R 온도 600, 압력 P, 부피 2. 이 값이 같다. 계산 마무리하면 R 지워주고 1, 2 요거 또 지워주고 그럼 남는 거 정리하면 1은 P. 그러므로 P는 1. 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가면 3번. X가 녹아있는 용액에서 X의 농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의를 묻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즉 1리터에 녹아있는 몰수, 1리터의 몰수. 몰락농도는 용매 1kg에 들어있는 몰수. 질량 백분율은 용액에 녹아있는 X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 여기가 용액.
용액 100g이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 100. 그러므로 용액이 틀렸다. 정의를 묻는 거라서. 공식 묻는 거라서 1ppm은이야. 1ppm은 100만 분 용액. 용액 100만 10의 6g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 그 다음에 ppb는 용액 10억 9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 그러므로 1ppm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1ppm이다 여기에 1g 들어있다. 1000ppm이다 여기에 1000 들어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 이거 10의 3. 그러므로 정리하면 용액 10의 3분의, 아이고 10의 6분의 용질 1 똑같죠. 요거하고 여기 삼성 없어지니까 그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네요. 그러므로 같다. 그래서 답은 3번. 용액이 먼저 들어왔죠, 용액이. 그래서 넘어가면 4번 화학결합과 분자 간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테인은 공유결합으로 이어진 극성 물질이다. 메테인은 CHHH. 결합은 두 원자 간 기준이다. 두 원자 간. 전기음 송도가 달라요. 좀 다른.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다. 근데 극성 분질이나 그러면 이때 요 극성의 이 결합의 극성 정도 쌍극자 모멘트를 합한 거죠. 합해서 판단했을 때 대칭 구조냐 이건데 우린 좀 전에 아까 했었죠. 결론적으로는 중심 원자 주변에 주변 원자가 같으면서 같네요. 그러면서 정사면체다. 사면체 구조다. 이러면 무극성 분자다. 또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면 결합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이거를 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한 결과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극성이 아닌 무극성.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이루어졌다. 맞고요. 또는요. 보다 정확하게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맞고요. 저 같으면 극성 넣을 텐데. 그럼 좀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죠? 저라면 극성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항상 액체 상태다.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고체예요. 액체가 아닌 고체.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즉 부도체예요.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다. 수용액에서 이온화한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지요. 액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른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극성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한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작용해요. 모든 분자에 작용하더라.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데 비극성 분자, 비극성 분자는 다른 말로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분산형만 작용한다. 얘밖에 없어. 그러면 얘로서 극성 분자는 분산력과 쌍극자라는 힘이 존재하고 H, FO, N으로 된 분자는 분산력, 쌍극자, 그 다음에 수소 결합력까지 작용한다 라고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므로 여기서 옳은 것을 그러니까 작용한다. 맞다. 또는 분산력만 작용한다. 그래도 맞다. 분산력에 작용한다. 분산력만 작용한다. 이래도 맞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5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1몰의 산소와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은 다음 원자량은 1이다. 즉 이런 반응이 나오면 반드시 화학반을 써야 되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EH2O. 화학반이 쓰셔야 되고요. 이때 물을 만들 때 산소가 1몰, 산소 1몰.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전, 반, 후 이렇게 나눠서 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주어진 거 없고요. 그냥 얘가 마이너스 1몰. 얘가 다 반응하려면 이때 그냥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가운데 거. 그러면 반응 B는 반응 몰수 B는 개수 B와 같다. 개수 B가 2대 1대 2니까 반응 몰수 B도 2대 1대 2. 그래서 2몰 반응하고 2몰 생기더라. 그래서 요걸 묻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은 반응하는 수소의 몰수는 요거. 그러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몰수 2. 수소 분자량, 원자량이 1이다. 그럼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 그럼 분자량 H2는 원자량의 합 1 더하기 1. 원자량 1로 넣었으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2. 그러므로 4g. 5번에 2. 6번. 황의 산화수가 다른 것은? 황의 산화수가 다른 것은? 우선순위를 좀 아셔야 되죠. 1번 수소하고 황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는 수소가 먼저 이럴 때는 플러스 1. 모든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0. 그러므로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0 되죠. SO3 누가 먼저? 여기서는 사소가 먼저 플러스 1. 산소가 먼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합이 0.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돼야 0 되죠. PbS4. 난 몰라요. 그런데 혹시 이온화를 아시면 이거는 이온화 하시는 거예요. SO4 E- 이온화로 하셔서. 근데 이온화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땐 SO4가 있잖아요. SO4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SO4 마이너스 2가. 근데 이 마이너스 2가랑 1대1로 만났죠. 하나당 하나. 그러므로 플러스 2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즉 ASO4 이렇게 나오면 얘는 SO4 하나랑 만났으니까 A, E-. 만약에 B2SO4 SO4 E-랑 두 개가 만나야 2 플러스, 이거 E-가 0 되려면 2 플러스 해야 되죠? 두 개 만나야 그러므로 얘가 플러스 2짜리 1짜리여야 되니까 두 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이온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음이온의 대표적으로 누가 할게요? 외워주셔야 되죠. C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뭐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짝꿍 찾아요. 이것만 알아도 이제 짝꿍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짝꿍 찾으시고. 그러면 납의 산화수는 그냥 요거 이온 전하가 그 산화수. 여기도 누가 먼저라고 하면 산소 먼저 마이너스 2. 이온이니까 합이 이온 전하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럼 요게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황 플러스 6. 그 다음에 H2SO. 마찬가지로 이온화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수소 먼저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 먼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전체 합이 0.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가 8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근데 합이 0이고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6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황은 플러스 6.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다른 거는 1번. 7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양성자는 음의 전하를 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죠.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다음에 양성자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0. 그러므로 플러스나 음의 양의 전하를 띈다. 니은번 중선자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 원자 부피의 극히 일부, 얘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 있죠. 이때의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저 원자의 부피는 다른 말로 크기. 그리고 원자 핵, 이거 더한 값도 원자 크기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데 중성자가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리다. 원자 크기 그럼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뭐는 그래도 조금 가능하냐 그러면 전자는 그나마 가능하겠죠. 원자 핵 뺀 나머지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니까. 그래서 틀리다. 그 다음에 디귿법. 전자는 원자에게 바깥쪽, 극히 일부 원자에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 바깥쪽 핵 주변에 전자는 존재한다. 맞다. 원자량은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 탄소를 12로 논 얘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이 현대 원자량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기준으로 정한다. 맞다. 그러므로 디귿리을 4번. 8번. 다음 중 온실효과가 가장 작은 것은? 이거는 암기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이렇게 가겠죠. 프레온가스 이제 대체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실기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탄올, 액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 이 중에서 기호도 가장 큰 거는 그럼 CO2로 배우고 있죠. 농도당 기호도는 다르나 농도가 CO2가 많아서 CO2가 같은 농도일 때는 효과가 작으나 양이 많아서 전체 기호동은 CO2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9번.
중성 원자 XYZ의 전자 배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Y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중성 원자라고 했어요. 중성 원자를 했으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그러면 전자수가 곧 양성자수고 양성자수가 곧 원자 번호고. 그럼 X는 전자수가 곧 양성자수니까 전자수 1, 2. 1, 2 더하시면 전자수 3개,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되죠. 그 다음에 Y는 2, 2. 전자수 4개, 4개니까 4번 베릴륨이 되고요. 4, 2, 2. 전자수 8개가 되니까 산소. 그 다음에 모두 바닥 상태네요. 그래서 얘네들 셋이고 바닥 상태다. 그러고 다 모두 같은 이주기다. 1번 최각 전자수는요. 첫 번째 리튬 3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최각 전자 하나. 4번 베릴륨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에 둘, 최각 전자 둘. 산소 원자 번호 8번 산소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에 6, 최각 전자 6. 그러므로 X, Y, Z니까 Z, Y, X 맞네요. 옳지? 옳은 것은 그러므로 점기 음송도는 같은 이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 점기 음송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송도는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리, 배, 산 가장 오른쪽 주기가 큰 거죠. 그러므로 얘는 바뀌어야 되죠. Y, X. Z, Y, X.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작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작다. 작으니까 가장 큰 거는 요거로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X, Y, Z 이 순이어야 되죠.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요. 이온 반지름은 Li 플러스. Li 플러스는 전자는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헬륨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베릴륨 2 플러스. 전자 4개 중에 2개 잃었죠. 그러면 2개 잃었으니까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2번 헬륨. 원자 번호 8번 2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였는데 2개 얻었으니까 8개. 얘는 2개 잃어서 하나 잃어서. 채워서. 그러면 전자 10개 10번 내용과 같죠. 그러면 얘들 비교하면 껍질 수가 많으므로 얘가 클 거고. 같은 껍질 수일 때 전자수 같고 껍질 수 같을 때는 양성자 수가 작을수록 크다. 양성자 작을수록 크죠. 얘가 크다. 이유는 이 둘은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어서. 등전자 이온이면 양성자수 작을수록 크다. 그러므로 얘가 커야 되죠. 그러므로 Z2- 그 다음에 X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가 X 플러스 Y 플러스. 이유는 등전자여서. 등전자여서 양성자수 작을수록 크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답은 1번. 10번. 이사주기 알카리 원소에서 원자 번호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이사주기다 그랬으니까 2주기에 리튬, 3주기에 나트륨, 4주기에 칼륨. 그래서 2, 3, 4 이렇게 있네요. 알카리 금속이죠.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갈수록이요.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위로 갈수록 크다. 아래로 갈수록 작다.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녹는 점은요.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은 작다.
외우셔야 되죠? 작다. 이유는 굳이 이유를 본다면 알카리 금속은 금속이라서 금속 결합 물질이고 금속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자유전자수, 원자가 전자수죠. 원자가 전자수가 클수록. 그런데 원자가 전자수가 한 개야. 한 개로 모두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리죠. 거리가 작을수록, 즉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다.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다. 그러므로 원자 반지름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으니까 얘가 크다. 그러므로 아래로 갈수록 작다. 다음에 밀도예요. 밀도. 밀도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크다. 대체로 크나? 대체로 크나? 리튬, 나트륨, 칼륨은 1보단 작다. 1보다 작다? 물 위에 뜬다. 이게 알카리 금속. 1보다 작다? 물 위에 뜬다. 알카리 금속의 특징. 그런데 요런데 1보다 작은데 근데 밑으로 갈수록 경향성 어떤가? 대체로 크다. 왜 대체로가 붙었나 그러면 리튬, 나트륨 그러면 밀도가 얘가 커요. 근데 나트륨, 칼륨 하면 또 이렇게 커요. 그래서 칼륨이 조금 변화가 좀 달라요. 칼륨만 여기서 여기 갈 때가 살짝 작아요. 요런 형상. 즉 부피분의 질량 변화. 이 변화량의 차이겠죠. 부피 변화량분의 질량 변화량. 요 차이. 요 변화량이 달라서 증가분과 요 증가분과 이 질량분의 차이가 생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크다요. 근데 대체로 크다라고 해도 이게 걸리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작아진다. 확실히 틀리는 쪽을 택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요거 녹는 점이 낮아진다. 정규문고 이거는 대체로 크다. 대체로.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의 개수는 알카리 금속은 1조. 원자가 전자수 1개로 같죠. 그래서 커진다? 아니다. 1개로 같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11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차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 중성 원자에서 전자 1개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정의예요. 원자이면서 기체 상태가 에너지를 얻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에요. 기체 상태. 양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기호로 쓴다면 H 기체가 에너지를 얻어서 기체의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딱 될 때 요게 1차 이온화 에너지. 산소를 예를 든다면 에너지 얻어서 플러스 1가 기체 상태의 요게 될 때 요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면 요게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1차 이온화 에너지. 정의상이래요. 그러므로 필요한 흡수하는 그 다음에 1개 제거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될 때가 1차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므로 맞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일수록 양이온 되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전자 띄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수록 양이온 되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쪽이 몇 쪽? 18쪽. 완성된 전자 껍질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전자 떼어내기 어렵죠. 18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크다? 헬륨. 디귿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반드시 암기고요. 이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죠. 순차 에너지 변화로 E1, E2 이렇게 변하다가 E3, E4 순차는 이렇게 커지면 무조건 커져요. 근데 변화율이 조금인데 변화율이 크다라는 거죠. 급격히 변했다. 즉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아이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여기서부터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이런 식으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커지는데 이 커질 때의 변화율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최외곽 전자를 판단할 수 있죠. 전자수 즉 족수를 판단할 수 있어. 순차 이온화 에너지 변화율로. 그때 쓰는 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가 커지면 2차는 1차보다 크고 3차는 2차보다 크고. 그러므로 답은 기디 2번. 12번 고체 알루미늄은 면심 입방 구조이고 고체 마그네슘은 육방 조밀 구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정성 고체에서 쌓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고체가 있으면 비결정성이 있고 결정성이 있었죠. 결정성에 우리가 쌓임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색깔 바꿀게요. 단순 입방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구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밀 쌓임 형태가 있어. 얼마나 촘촘하게 쌓였냐 이 뜻이야. 조밀 쌓임에 육방 밀집이 있고 면심 입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입방이라는 거는 이제 육면체 구조. 바로 요거 두 개를 비교한 거다 이 뜻. 그래서 둘 다 조밀 쌓임이고요. 촘촘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간 점유율이 쌓임 효율, 공간 점유율, 쌓임 효율이 대략적으로 얘는 빈 공간이 많아서 52%. 얘는 한 68%. 얘가 74%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쌓임 효율은 같아요. 나온 김에 쌓임 효율이 같아요. 얼마로 같느냐 그러면 74%. 그 다음에 얘나 다 조밀 쌓임이에요. 입방의 육면체 형태의 조밀 쌓임이다. 그래서 맞아. 면심 입방은 조밀 쌓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면심 입방은 육면체예요. 입방 육면체에 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어구 넘어갔나요? 넘어갔네요. 여기에 육면체가 있으면 육면체가 있으면 꼭지점이죠. 이렇게 꼭지점 위치 여기 8개에 면의 중심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요게 이제 입방 조밀 쌓임 육면체 조밀 쌓임 다음에 육방 조밀은 이렇게 육각 기둥이에요. 이런 식으로 육각 기둥. 육각 기둥의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면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입체 중심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요게 바로 육방밀집. 그래서 우선 이거 됐고 단위세포, 요게 단위세포고요. 포함된 입자수, 알루미늄 6이죠.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꼭지점 위치는 단위세포의 8분의 1 겹침이고요. 그 다음에 면심은 2분의 1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짜리 위에 4개, 아래 4개, 8개. 2분의 1짜리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 6개 해서 4개.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꼭지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속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3개, 그 다음 위에 3개, 6개요. 그래서 꼭지점 위치는 단위세포의 6분의 1에 해당하고 면심이니까 2분의 1에 해당하고 얜 채심이니까 1의 확률이야. 그러면 6분의 1짜리가 위 6개, 아래 6개, 12개. 2분의 1짜리가 위, 아래 2개. 그 다음에 입체 중심 1짜리가 3개. 합치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6 이렇게 가네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옛 걸 물었으니까 4개 맞네요. 옛 걸 물었다면 6개. 쌓임 형태는 74로 촘촘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빈틈이 얼마나 없느냐 이거예요. 빈틈이 없이 74%는 메꿔졌다 이 뜻. 그 다음 원자의 배위수는 마그네슘이 알륨보다 크다. 배위수는 그럼 얘 주변에 몇 개가 둘러싸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그럼 얘 주변에 꼭지점 있잖아. 2, 3, 4. 그 다음에 요 아래 면심이에요. 요 아래 중심으로 면심 위치요. 그럼 면심에 하나, 둘, 셋.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얘 위에도 있죠. 위에 면심. 위에 면심 4개. 그래서 4개, 4개, 4개 해서 요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12개.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보면 둘러싸고 있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요 아래 또 3개 있죠. 근데 요 기둥 또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위에 또 3개. 그래서 얘 중심으로 아래 3개, 위에 3개, 여기 6개 해서 얘도 12개. 그래서 배위수도 12개로 같다. 12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12개로 같다. 13.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의존한다. 1차 반응 속도는 A가 만약 AA가 BB가 낸다 라고 했을 때 V는 KA 이런 게 이제 1차 반응 속도식이죠. 1차 반응은 농도와 비례. 정비례하죠. 농도에 의존한다. 맞다. 다단계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는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그러므로 답 바로 나왔죠. 정촉매를 사용하면 전이 상태의 에너지 준위는 낮아진다. 발열 반응을 예를 든다면 요거죠. 그랬을 때 전이 상태의 에너지 준위. 전이 상태의 에너지 상태. 우선은 요게 요 부분이 반응물의 에너지. 요 부분은 생성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요 물질이 전이 상태 또는 활성화 상태의 활성화물. 다음에 활성화 상태, 전이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요게 활성화 에너지.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러면 활성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다. 이거는 촉매를 사용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전이 상태의 에너지 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얀색이
전이 상태 에너지 준위? 아이고, 없네요, 하얀색이. 그냥. 그럼 전이 상태 에너지 준위면 요거겠네요. 근데 촉매를 사용하면 전이 상태가 이리로 바뀌죠?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이 상태 에너지 준위는 요 상태였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용어 정리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낮아진다? 맞다. 활성해즈가 0보다 큰 반응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다 활성해즈는 0보다 크죠.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식에서 이 속도 상수고요. 이 속도 상수는 온도와 촉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촉매를 넣어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이 둘이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속도 상수는 크다. 그럼 같은 농도일 때 속도 상수가 크면 반응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속도 상수는. 근데 그냥 여기서는 만약에 요 단어가 없었다면, 요게 없었다면 얘도 또 애매할 수가 있죠. 왜냐면 촉매가 어떤 줄 모르니까, 활성해즈가 어떤 줄 모르니까 이 둘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하더라. 근데 이제 요 조건이 아마 활성해즈가 거의 비슷하다. 0보다 큰 비슷한 상황에서 커서 얘의 영향력이 얘의 영향력을 0보다 크다, 무시한, 얘의 영향을 무시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로만 이제 판단하라.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답은 2번. 14. 수산화 발유 0.1몰이 녹아있는 10리터의 수용액에서 물의 몰농도는 BaOH2의 몰농도는 우선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 10리터, 용질의 몰수 0.1몰 이 되죠. 그러므로 0.01 몰 퍼 리터, 즉 몰농도. 요게 나왔네요. 이 전체가 0.01. 그러면 얘는 이온화돼서 BA2 플러스 EOH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0.01 몰이면 얘는 0.02 몰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소 OH 마이너스 25도씨에서 12-14 곱한 값이. 그러므로 얘의 농도는 12-14 나누기 OH- 농도 10-14 OH- 농도가 0.02 2 곱하기 10-2 정리하면 요게 0.5 2분의 1 곱하기 10-12 빼주시니까 14에서 2 빼면 이거죠.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10-13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13 답은 2번.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존의 구조는 O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오존의 구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구조와 이 구조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구조도 아닌 이 두 구조가 합쳐진 구조. 이것을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구조가 합쳐진 공명구조. 그래서 오존은 공명구조다. 맞다. 몇 개가 공명 혼성된? 두 개가 혼성된 공명구조다. 혼성 오비탈은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 더하기 시그마 결합. 비공유 하나, 시그마 둘. 합치면 셋. 그럼 오비탈은 3개짜리 sp2.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sp2. 그래서 sp2 구조를 갖고 분자 모양은 비공유 빼고 따지죠.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평면 삼각. 분자 구조는 구분형. 그래서 구분형 비공유 때문에. 그 다음에 색깔과 맛은 없는데 냄새는 있다. 그래서 틀리다. 자극적 냄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소보다 산화력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 남을 산화시키기. 산화력.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상대방을 산화시키기. 시키는 힘. 산소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아요. 산소 원자가. 그래서 요 하나를 더 떼어내주기 쉽다. 요 산소 하나를 더 주기. 산소 하나 줘서 자신 산소 되겠죠. 산소 하나를 더 줘서 상대방을 산화시키기. 내 산소를 줘서 자신은 그러면 환원되기 더 쉽다. 산소보다 산소를 떼어서 남 주기 더 쉽다. 이 뜻. 떼어주고 자신 산소가 되는. 보다 안정한 이런 형태.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다음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중결합 개수는 2개다. 이중결합 눈에 딱 보이죠? 이중결합 개수 2개다. 맞다. sp3 혼성을 갖는 탄소 개수는 4개다. sp3 혼성을 갖는다라는 건 시그마 결합 더하기 비공유 전자수. 전자수의 합이 4인 걸 말이야. 그러면 여기 탄소 한번 볼까요? 탄소. 시그마 시그마. 그 다음에 안 그려진 시그마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만 4개 sp3. 요 탄소 시그마 시그마. 그 다음 여기 O랑 결합했죠. O 시그마 안 그려지는 H 시그마. 시그마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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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소 시그마 4개. 그래서 요 탄소 요 탄소 요 탄소 sp3. 그 다음에 요 탄소는 시그마 하나 둘 셋 더 이상 없죠. 그 다음 요거는 파이. 그럼 시그마만 3개. 그러므로 요 탄소는 sp2. 요 탄소도 하나, 둘, 셋. 나머지 하나는 파이. sp2. 요 탄소도 하나, 둘, 셋. 나머지는 파이. sp2. 이렇게. 그러면 sp2가 3개. sp3도 3개. 그러므로 맞겠다. 산소 원자도 모두 sp3 갖는가 똑같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여기 쪽이. 여길 보시면 시그마 시그마 지금 줄까요? 여기 이번엔 산소. 요 산소 시그마 시그마 비공유 비공유. 비공유 둘 시그마 둘 그래서 4개 sp3. 얘는 sp3. 요 산소는 비공유 2개, 시그마 1개. 그러므로 3개. 그러므로 sp2. 모두 sp3를 갖는다. 모두는 아니다. 하나는 sp3, 하나는 sp2. 카이랄 중심 탄소가 탄소의 개수는 즉 비대칭 탄소. 즉 4가지가 모두 다른 탄소.
네 가지가 모두 다른 탄소는 둘이다. 여기 탄소는 이쪽에 OH, 이쪽까지 이 전체. 그 다음에 OHH 두 개가 똑같네요. HH 똑같네요. 안 되겠다. 그럼 왜 안 되겠다? 두 번째 요탄소. 요탄소 요쪽에 여기. 요쪽에 여기. 위에 여기. 아래 H. 다 다르죠. 여기와 여기 다르 여기 탄소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를 거고 이 전체 덩어리 있고 수소 있고 다르네요. 그러므로 요 탄소, 카이랄 탄소 하나 찾았네요. 그 다음에 요 탄소, 여기 수소, 그 다음 여기는 이 덩어리, 그 다음 이쪽은 얘 중심으로 어디도 대칭이 없죠. 이렇게 돼도 다르고 이렇게 봐도 다르고 양쪽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요 가지 양쪽 다 다르다. 그러므로 비대치. 얘는요 네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그러므로 요 탄소와 요 탄소 두 개가 있다. 두 개. 맞다. 답이 3번. 17번. 루이스 구조 이론을 근거로 다음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환은 I3-는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렇게. 다음이 이렇게. 이렇게. 요게 I3-. 다음에 이온이니까 대괄호 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고요. OC에는 C가 있으면 N가 그 다음에 O와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암기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있을 때 중심 원자는 그러면 여기서는 I, 중심 원자는 탄소. 형식 전환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 빼기 비공유 결합을 한 전자수 빼기 2분의 1 공유 결합한 전자수가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I는 17조. 그럼 원자가 전자 7개부터 시작을 하죠. 7개에서 비공유 전자쌍 6개.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2개, 4개죠. 4개 곱하기 얘 반수. 그러니까 요거를 그린다면 요렇게가 자기 거다 이 뜻이야.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 여기도 탄소 14조. 원자가 전자 4개로 시작하면 공유 전자쌍 0,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한 전자쌍은 4개가 있으니까 8개. 2분의 1 곱하기 8 해주시면 0. 이 둘을 합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 18. CaCO3가 분해되는 반응의 평형 반응식과 온도에서의 평형 상수, 온도 어디에서가 빠진 듯 하죠? 온도 어디에서의 평형 상수가 이렇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반응의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밀폐 용기에서 진행이 된다. 이 반응을 다 보시면 고체 압력 평형 상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KP
압력 평형 상수는 CO2. CO2의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게 0.1이래요. 즉 CO2 압력이 0.1 기압 유지하면 평형이다 이 뜻. 그럼 요게 그대로 나왔네요. T도씨에서 여기가 T도씨인가 봐요. T도씨의 평형 상태에서 CO2의 부분 압력은 0.1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항상 0.1이에요. 평형이라면. 평형 상태라면 항상 CO2는 0.1. CO2 압력이 0.1이면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요 상수식에 의해서. 그럼 평형 상태에서 CA 얘를 더하면 또는 얘를 빼더라도 생성물의 양은 평형 상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즉 평형 상수에서 벗어날 때 반응은 평형 이동을 하죠. 근데 평형 상수에 압력 평형 상수에 영향을 주는 건 CO2밖에 없어요. 즉 탄산가스를 넣고 빼더라도 평형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평형 이동 안 해요. 그러므로 얘의 농도하고는 무관, 즉 평형 이동 안 한다. 평형 이동 시키고 싶으면 CO2를 넣었다 뺐다 해주셔야 돼요. 즉 평형 상태에서 CO2를 제거하면 얘를 제거하면 0.1보다 작아지겠죠. 0.1보다 작아지면 CO2 농도를 0.1로 맞추기 위해서 CO2 농도가 0.1, 아니 CO2 압력이 0.1보다 작아지면 CO2 0.1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을 하죠. CO2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해요. 으로 평형 이동한다. 평형 이동해서 CO2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야. 0.1로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얘가 생길 때 얘는 덤으로 같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CA5도 많아지게 돼요. 평형 상태에서 일부 제거하면 누구의 양이 많아진다? 이게 애매하죠. 문제가 없네요. CA5의 양은 증가할 거고요. 정반응으로 이용하니까 CaCO3 양은 감소할 거야. 뭘로 물었는지 정확하지 않죠. 우선은 요거 맞고요. 틀리고요. 그러면 니은이 있는 거 우선 답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도 안 되네요. 그럼 답이 기억 디귿이 답이어야 되죠. 그렇다면 문제가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에 맞춰서 문제 빠진 부분을 채워 넣을게요. CA5. 그래서 요 부분 CA5의 양은 증가한다. 맞다. 정반응으로 평이동해서. 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평형상수가 CO2를 빼면 CO2의 압력이 0.1보다 낮아지니까 CO2의 분압을 0.1 맞추기 위해서는, 즉 CO2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반응으로 평형이동할 수밖에 없고, 정반응으로 평형이동하면 CO2가 생기기도 하지만 같이 생기죠. 그러므로 CA5는 증가, 그 다음에 아까 썼나요? 얘는 증가, 그 다음이 CA, CO3는 감소. 아까 감소라고 썼나요? 증가라고 쓴 것 같은, 잘못 쓴 거. 그건 답에 맞추기 위해서고. 그래서 얘는 C5로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쪽은 증가, 이쪽이 감소.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거는 얘 찾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 그래서 18번 답은 2번. 19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열학 반응식과 4가지 결합의 평균 결합 에너지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구한 A는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는데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반응 엔탈피를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으로 빼주시면 되죠. 그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반응물 CH4. CH4는 HH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반응물 이쪽의 결합 에너지는 CH 4개가 있으니까 100짜리 4개. 그래서 100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더하기 반응물 얘 결합 에너지 산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런 게 2개. 그럼 요거 다 끊어야 돼요. 요거 다 끊고 얘 다 끊고. 그리고 요 결합 에너지가 120.
120 곱하기 2 요만큼 끊어야 돼요. 그때 이만큼 필요하다. 그 다음에 CO2 생성. 그러면 CO2는 COO. O 두 개 있죠. CO 요 두 결합이 형성이 되죠. 여긴가요? CO 190 곱하기 2 요만큼. 그 다음에 H2O는 물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이런 게 두 개예요. 그럼 OH 결합이 하나, 둘, 두 개니까 네 개죠. 그럼 110이 네 개. 110짜리 4개를 끊어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정리하면 이쪽은 400, 이쪽은 240, 빼기 이쪽은 380, 이쪽은 440. 그럼 요거 먼저 정리가 될까요?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40. 요거 두 개, 여기서 여기 빼주니까 마이너스 140. 그럼 요거 남았네요. 마이너스 180. 그랬더니 마이너스 180. 그래서 결합 에너지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다른 문제들의 이 형태의 문제에 비해서 숫자가 계산하기 편하게 나왔네요. 문제는. 숫자가. 그래서 180 넘어갈게요. 마지막. 다니엘 전제의 전지식과 표준환원 전이이다. 아연이온의 농도가 0.1. 그 다음에 구리 농도가 0.01몰인 다니엘 전제의 기전력에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럼 이거는 표준 기전력은 아니네요. 왜냐면 농도가 달라서. 농도가 다를 때에 다른 농도일 때 25도씨는 맞고요. 온도까지 달라지면 우리가 공식을 다시 외워야 돼요. 근데 25도씨고 농도가 다른 경우에 환원 전이는 표준 환원 전이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 이식을 이용해서 구하더라. 그러면 표준환원 전이를 줬을 때 얘가 표준환원이가 크죠. 표준환원 전이가 큰 쪽이 플러스극, 작은 쪽이 마이너스극. 그러므로 이쪽은 산화, 이쪽은 환원.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은 아연은 산화됐으므로 이런 반응이 전지할 때요. 연결하면 전지가 됐을 때, 화학 전지가 됐을 때 이런 반응이 구리는 전지가 됐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전이는 그냥 쓰시면 되고 이쪽 전이는 역반응이니까 0.76으로 단위 바꾸면 되고 전체 반응은 이 두 반응을 더하면 되죠. 두 반응을 더하면 이동한 전자수는 지워지면서 CU2 플러스 ZN2 플러스 CU가 되고 기전력은 두 식을 더했으므로 기전력은 더하시면 돼요. 1.1V. 그래서 표준 기전력 이때 이게 이제 표준 기전력이야. 표준 기전력의 위치는 여기로 들어가요. 1.1V. 그 다음에 이 N은 이동한 몰수 전자 2몰을 주고받았죠. 그러므로 N에는 2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로그 Q는 바로 여기예요. 요거에 평형상수식 쓰시면 고체 빼고요. CU 구리 농도분의 아연 농도 이 식이죠. 요 평형상수식의 평형 농도가 아닌 현재 농도를 대입하면 Q가 나오더라. 그러므로 요 식은 결국 구리 이온분의 아연 이온의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다. 그러면 정리하면 E는 E0 1.1V 빼기 2분의 0.0592 59 구리 이온 농도가 0.01 아연 이온 농도가 0.1 그럼 요 부분만 정리하면 요게 두 칸 가면 1분의 10 그럼 로그 10이죠. 로그 10이니까 1
그러므로 이 뒤에 값은 1 그냥 사라지네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네요. 1.1V. 근데 대략 0.0592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대략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0.06? 대략. 그러면 1.1V 빼기 0.03? 그럼 0.03이면 0. 여기 넘어가죠. 그러므로 0.1이고 1.0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07 이쪽 이렇게 나오겠다. 이리로 가서 10해줘서 1.03 맞죠? 아이고 0.03 그러므로 701 그죠? 1.07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